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부터. 네, 0.5%포인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인 숫자입니다. 거의 붙어 있거든요. 네. 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3일에서 7일까지 전국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 표본 오차입니다. 예. 이 지금 민주당이 35.1%, 통합당이 34.6%로 격차가 0.5%포인트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리얼미터죠. 네, 리얼미터 자료이거든요. 리얼미터는 지난주에도 거의 붙어 있었는데, 그죠? 네네. 근데 갤럽 조사는 조금 벌어져 있죠? 예. 갤럽 조사는 지금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요. 지난 4일에서 6일 한 조사인데 민주당이 37%, 통합당이 25%로 한 12%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고요. 또 지금 조사 기관 4개 기관이 통합 합쳐가지고 정기조사하는 MBS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34%, 통합당이 27%로 7%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12%, 7%. 네. 근데 리얼미터는 0.5%. 또 다른 조사 리얼미터가 한 것도 0.8% 이렇게. 그 차이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일단은 조사 방법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기반으로 해서 ARS 조사가 90%, 전화 면접인이 조사하는 전화 면접 조사가 10%고요. 갤럽하고 MBS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원이 실시하는 전화 조사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기계음이 들리느냐, 사람 목소리가 들리느냐 네네. 차이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조사 시간대에 차이에 따른 편파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낮 시간대 조사라고요. 갤럽하고 MBS는 저녁 시간 한 9시까지 해갖고 조사를 낮부터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도 네. 갤럽이나 이런 쪽도 양당 간의 격차는 좁아지고 있는 것만은 맞아요? 네네. 추세는 같아요? 추세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흐름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튼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양당 지지율 격차가 가장 좁아지고 있다. 네. 어쩌면 역전될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많이 빠진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진 계층이 30대, 40대 경기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6.1%포인트, 40대가 7.9%포인트, 경기도가 6.4%포인트.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이 빠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게 여파가 있다. 특히 이제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논란이 너무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윤준병 의원의 전월세 논란 같은 게 30, 40대에 미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이 이제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좀 불안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좀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한 53%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부동산이군요. 제일 큰 건.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거는 집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네. 이 전월세 보호 3법 이런 거는 집이 없는 분들도 이러다가 월세 뛰면 어떡하나? 전세 뛰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불만 그런 식으로 초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책이 조금 수혜 계층에게 정확히 좀 알려진 다음에 이제 좀 그다음에 좀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정책들이 막 20일 사이로 막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나도 여기 대상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당 의원들이 좀 논란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말실수들이 있었고 계속적인 실수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야당이 그럼 잘해서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시적으로 여당이 이렇게 좀 독주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과 불안 심리가 같이 합쳐져서 격차가 좁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 지지율 격차를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역전된 건 오래됐고. 근데 전주보다
0.5%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더 떨어지고 같은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43.9%를 기록을 했는데요. 부정평가도 또 상승을 했어요. 3.0%포인트 올라서 52.4%인데 예. 대체로 이제 다른 뭐 갤럽이나 MBS 조사 다 같이 보면은 대통령 긍정평가,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44에서 48%포인트 정도, 48% 정도고요. 부정평가가 46에서 52% 정도인데 그래서 그 정당 지지도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7, 8%더 높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는 대체로 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그 야당 쪽 부정평가가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뭐 여론 지형이 조국 사태 이후 가장 싸늘하다. 네,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된 이유는 부동산에 있는 것 같고 예. 여당 의원들의 말실수 같은 게 겹쳐졌다. 네, 그렇죠. 야당이 특별히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이거네요. 네. 특히 이게 야당이 야당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20% 잘한다는 게 20%밖에 안 나오고 잘 못한다가 69%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잘해서 이게 지금 격차 좁혀지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떤지 전 팀장은 어떤 숫자 갖고 오셨어요? 1년이라는 숫자를 1년? 갖고 왔는데요. 여론조사상 여야 지지율 말고 1년 전하고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 정당 긍부정 반응이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수치가 극적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약간 전반적으로 정당에 대해서는 부정 감성이 훨씬 높다라는 걸 좀 전제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한 달 동안 언급량은 한 60만 6천 건 정도 되고 긍부정 비율은 21.5 대 54.2로 부정 감성어가 지금 50% 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19년 같은 기간 보면은 언급량은 한 반 정도 되는데 네. 긍부정 비율이 35.1 대 42.1이니까 그래도 한 비슷비슷한데 예. 이번에는 긍부정이 21대 54. 네. 이거 극적으로 차이가 나네요. 그런 건가요? 한 14% 정도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언급량이 한 31만 건 정도 되는데 긍부정 비율이 26.7 대 46.3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46.3이고요. 금년에 예. 2019년 이제 당시는 자유한국당인데 18만 1,000건 정도 언급됐고 긍부정 비율이 15.3 대 62.2거든요. 여기도 극적이네요.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봤을 때 긍정 비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 비율은 작년만 해도 62였는데 네, 46으로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뭐 저는 드라마틱하게 안 봤는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 뭐 이런 것들 보면 작년에는 사실은 연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본하고 이제 경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 예. 뭐 목소리를 쭉쭉 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예. 정의당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1년 전하고 네, 예. 지난 한 달 동안 언급량이 14만 2천 건 정도 되고 긍부정 비율이 25.8 대 43.1입니다. 그 최근에 눈에 띄는 이제 연관어는 원피스 뭐 유호정 그 의원 얘기 아직도 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입장인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정의당 너네 입장은 뭐니라고 계속 확인을 좀 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입장 관련해서 뭐 이쪽 비판하시기도 하고 또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 좀 변화가 있고요.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한 4만 2천 건으로 언급량이 쭉 떨어지는데 긍부정 비율이 25.2 대 45.8이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정의당은 그냥 거기서 거기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에 이 긍정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이 좀 서서히 올라간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게 좀 맞춰진 측면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정의당은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고 일단 네. 현 시점만 놓고 보면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작년에는 부정이 엄청 높았는데 네. 많이 줄었고 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에는 긍정이 꽤 높았는데 지금 부정이 완전히 높아졌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는데요. 여론조사랑 빅데이터랑 예, 예. 여기 이번 경우에는 상당히 비슷한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이 그 전문가로서 각 정당이나 대통령한테 한마디씩 조언을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국면 전환이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여당한테는? 쪽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부동산 후폭풍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좀 완전히 혼돈 상태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거를 좀 잘 홍보를 하고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인사카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근데 그게 아직 좀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인사가 아직은 조금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잡힌다든지 네. 뭐 이렇다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바로 근시일 내에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가 가지 않을까. 예. 전민기 팀장은 뭐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긍정 수치 올리는 건 좀 간단합니다.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사안들을 좀 바라봐 줘야 되는데 사실 정당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 또 여당이나 야당은 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빠르게 국민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목소리를 좀 시원하게 예. 내줘야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내놓고 내놓을수록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좀 한 방에 갈 필요가 근데 있지 이제는 않을까. 이제 예. 뭐 하겠다고 한 건 다 한 상태니까. 맞아요. 다 예. 나왔죠 이제 공급까지 다 나왔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유니스 구원 같은 메시지들이 네. 굉장히 이제 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내용을 짧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는-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내놓을 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네.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네, 네, 그런 네, 거 말이죠. 네. 그 제목은 좀 약간 문제는 있지만 예. 자, 전민기 팀장 다음 숫자는 107%입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장마 역대 최장 기간 49일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밥상 물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상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지금 107%나 올라서 금상추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고 2배 합니다. 넘게 뛰었군요. 그렇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그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니까 지난 7일 기준으로 해서 청상추가 4kg당 도매 가격이 59,940원이었는데 이게 한 달 전보다 107.3% 상승한 거예요. 7월 7일 보니까 28,900원 정도 했거든요. 예. 이게 소매가에도 반영되면서 100g당 소매 가격은 1,805원, 한 달 전보다 49.4% 상승했고요. 뭐 적상추 같은 경우도 92.3% 한 달 전보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시금치, 뭐 배추, 양배추, 애호박 주요 채소들 다 상승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 입거나 농작물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그렇죠. 출하량이 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서 추석 때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 좀 네, 진짜 예상이 되네요. 그러겠네요. 예. 네. 아예 비 때문에 수확을 못한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농가에서. 맞습니다. 뉴스 통해서 지금 채 수확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과일들 좀 마음이 아픈데 복숭아 주산지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장마로 인근 농가의 한 50%에 달하는 곳들이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피해가 집중되는데 이번에는 워낙 긴 기간 비가 계속 내려서 예. 속수무책이었고 지금 장마가 끝나도 문제인 게 빗물 때문에 농작물이 뿌리가 약해져가지고 영양분 흡수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종 병해충 같은 또 것들이 활기를 칠 것 같아서 농가 실험 굉장히 큰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다가올 추석하고 김장철 앞두고서 이 가격 상승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처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역대급 오늘로 49일째인데 예. 빅데이터 상의 장마 비 피해 하면 어떻게 나와요? 네, 봤더니 이게 또 여름 휴가랑 겹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름 휴가가 연관어 5위였고 그다음에 집이라는 키워드. 어쨌든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집이나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빅데이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풍, 폭우, 장마 기간, 안전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긍부정 비율 41.3 대 34점인데 긍정 비율은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좀 많이들 바람 때문에 긍정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피해, 걱정, 싫다, 알겠어요. 무섭다, 예, 지치다 이런 단어들 보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은영 소장 저는 가져. 40% 갖고 왔는데요. 10개 중 4곳.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비 피해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 10곳 중에서 4곳이 코로나로 인해 고용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조사한 거예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 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과 업무량이 줄어서 고용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대체로 지금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 휴직 등을 통해서 지금 고용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예. 의미의 내용을 말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특별 고용 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해고하지 않고 하면 상당 액수를 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걸 한 180일인가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이걸 240일로 늘렸다면서요. 네, 그렇게 늘렸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직장인들에게 혹시 만약에 이 고용유지금이 지급이 중단될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또 물어본 조사가 있었어요. 예.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에게 한 것인데요. 일단은 회사 지침을 따르겠다가 43.9%,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30.7%로 거의 뭐 10명 중 7명은 따르지만 대안이 없다 이런 좀 약간 예. 좀 의기소침한 그런 다른 모습을 방법이 보이고 있겠어요. 그렇죠. 새로 예. 인력 뽑을 계획은 얼마 없겠네요. 그것도 지금 채용 일정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겠다는 의견이 한 50.5%, 채용 규모에 대해서도 축소를 고민 중이라는 게 40.7%. 그럼 임금은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랬더니 동결하겠다는 게 54.8%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채용을 안 하거나 규모도 줄이고 임금도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네, 참 고용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죠? 하반기에는 고용이 이제 많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코로나랑 직결되니까. 예, 그렇죠. 거기다 비 피해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 오히려 좋아진 업종들에서 사람들 좀 많이 뽑아주면 좋은데. 그렇죠. 택배나 뭐 이런 쪽은 좀 많이 매출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오늘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